자, 아직까지 조적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두리보라고 하는 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조적조의 벽체를 일체화하고 하중을 균등히 분포시키기 위하여 조적벽의 상부에 설치하는 보입니다. 우리 조적조 이렇게 벽체 쌓고 여기다가 만약에 슬라브를 바로 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약한 구조가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슬라브를 얹기 전에 테두리보라고 하는 보를 먼저 얹고 슬라브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 두 개는 일체식입니다. 따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추가로 콘크리트 부재를 더 얹어준다라는 소리고요. 조적조를 일체화한다. 이게 지금 행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붙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보인데요. 이게 왜 테두리보라고 하냐면 우리 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벽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벽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테두리보 또는 벽보라고도 불러요. 월가다. 월이 벽이잖아요. 벽을 따라간다고 해서 월가다 또는 테두리보라고 합니다. 보의 나비, 폭은 이 내력벽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겠죠. 벽이 이만한데 보가 요만하면 당연히 못 잡아줄 거 아니에요. 크거나 같게 이렇게 해야 되고 보의 춤, 높이는 내력벽 두께의 1.5배 이상입니다. 내력벽을 만약에 1.0B로 했다 하면은 이 높이는 1.5B 이상으로 하시면 되겠고 또는 30cm가 넘어가도록 충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테두리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에 바로 나왔죠. 콘크리트 블록조에 있어서 벽체를 일체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벽돌로 설명을 했지만 블록도 마찬가지. 그것도 일체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테두리보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슬라브를 설치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테두리보의 폭, 나비는 보통 내력벽보다는 작아야 된다. 틀렸죠. 크거나 같게 하라고 했잖아요. 크거나 같게.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인방보, 인방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도 문제에 꽤나 나와요. 아직까지. 자, 인방은 일단 1.8m를 넘는 계구부에는 상부에 들어가야 되고요. 우딘방, 위에 갔기 때문에 우딘방이에요. 그리고 양단에 20cm 이상 물려야 됩니다. 이렇게 양단에. 안 그러면 쏙 빠져버리겠죠. 그리고 설치 목적은 우리가 지금 벽돌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건데 여기가 뻥 비어버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쳐질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테두리 콘크리트 보가 잡아주는 거, 그것을 인방보라고 합니다. 용어도 알아두시고요. 양단 20cm 그리고 얼마 이상을 넣는가,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1.8을 넘어갔을 때 넣는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줄눈, 아까 통줄눈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단 이게 조금 그나마 비교적 약하고요. 비교적 세요. 그래서 센 것끼리 붙어 있고 약한 것끼리 붙어 있으면 조금 불안한 구조고요. 이렇게 약한 게 오다가 센 게 막아주고 약한 게 오다가 센 게 막아주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런 하중을 좀 안전하게 분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아까 잠깐 설명했던 혹시나 크랙이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좀 줄눈이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해서 막힌 줄눈이 좋은 거, 통줄눈은 예쁘긴 하지만 좋진 않은 거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치장 줄눈에 대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치장 줄눈은 의장적, 치장 효과만 주는 거예요. 줄눈 몰탈이 굳기 전에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흑손으로 수밀하게 처리한다 라고 했어요. 수밀성이라는 것은 물의 압력으로 인한 침수, 누수를 방지하는 재료이고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붉은 벽돌을 한 개 쌓았어요. 여기에 몰탈을 한 개 놓을 거 아니에요? 또 붉은 벽돌, 몰탈, 붉은 벽돌, 몰탈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했으면 이 몰탈을 쌓았을 때 굳기 전에 여기를 쏙 파버리는 거예요. 끝쪽을, 외부 쪽을. 내부는 필요 없고 쏙 판 다음에 줄눈 흑손으로 한번 눌러주는데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줄눈 젤을 별도의 콘크리트가 아니고요. 시멘트가 아니고 약간 흰색, 회색 이런 색깔이 있는 줄눈 부재를 넣어서 예쁘게 흑손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예쁘게 눌러서 만들어주는 것이 치장 줄눈입니다. 용어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벽돌벽 줄눈에서 상부 하중을 전 벽면에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은 막힌 줄눈이었고요.
통줄루는 이렇게 힘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 공사. 블록은 똑같아요. 그 벽돌이랑 똑같은데 좀 속이 비어있고 조금 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록은 내화성, 내구성 좋지만 횡력이 약해요. 왜냐면 철근 없으니까. 철근은 인장력을 받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횡력에 옆에서 미는 힘에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스촨성, 정말 예전이죠. 스촨성 지진을 봤는데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벽돌을 건물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걸 봤는데 일본이나 뭐 이런 데는 벽돌조보다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목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횡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 블록 구조는 그냥 블록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아까 그 사이즈 3개 있는 거 봤죠? 이런 블록을 그냥 이렇게 쌓는 거죠. 단순 블록 구조. 지하층 공간벽, 외부 담장에 주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로 힘이 없어요. 단순 블록조는. 대신에 철근 콘크리트 보강으로, 보강 블록조라는 것은 이런 블록이 이렇게 생겼죠. 중간에 구멍이 빵빵빵 나 있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쌓는 건데 여기에 철근을 심는 거예요. 이 구멍에. 그리고 콘크리트를 요 사이사이에 부어 넣어요. 이것이 보강 블록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력 벽체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블록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은 동그라미, 외관이 장중하고 미려하다. 이거는 뭐 비교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나무에 비해서 내화적이에요. 그리고 내구성, 내마멸성이 우수해요. 시간 지나도 좀 괜찮고요. 마모된다고 하죠. 어떤 비나 바람에 마모되는 게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구조에 비해 가공이 용이하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목구조는 그 모양대로 잘라가지고 짜맞추기를 하면 되는데 얘는 이 벽돌 자체를 가공하는 거는 그렇게 목조보다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블록 공사의 종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순 블록 구조, 그냥 블록을 쌓는 거, 일반 벽돌 찾기와 동일하게 쌓는 방법으로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무조건 비내력벽은 아니고요. 이게 좀 두껍게 쌓으면 내력벽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껍게 쌓는다고 해서 막 두 겹 이게 아니라 4인치, 6인치, 8인치에서 뭐 6인치 이상 이런 것들은 내력벽으로 가능하고 4인치는 비내력벽으로 쓰고 있다 라고 보시고요. 보강 블록조는 방금 그렸던 블록의 빈 속에 철근 넣고 콘크리트 부어놓고 보강한 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거푸집 블록조라는 게 있어요. 이 거푸집 블록조는 처음부터 기역자로 나오는 거예요. 모양이. 이렇대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엇갈리게 마주보게 쌓고 하나의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여기에 철근 심고 콘크리트 심어서 거푸집, 얘가 지금 거푸집 역할을 하는 거죠. 얇은 콘크리트 판에 블록으로, 모양 블록으로 거푸집 역할을 하는 블록 빈 속에 철근 넣고 콘크리트 부어 만든 구조. 얘는 처음부터 이렇게 미음자형 또는 기역자형 또는 디귿자형으로 나와서 거푸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철근 심어요. 콘크리트 부어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거푸집 블록조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블록의 빈 속에 처음부터 미음자, 기역자가 아니라 그냥 블록이에요. 블록을 보강한 구조. 보강 블록조. 그 안에 철근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다 라고 하는 것이 보강 블록조. 원래는 그냥 블록 모양인데 그것을 보강하였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균열 원인, 피해 한번 볼 건데 조적조가 왜 균열이 가는가? 일단 벽돌이나 몰탈 강도가 좀 부족하면 기본적으로 균열이 가고요. 재료가 너무 추울 때는 쪼그라들었다가 더울 때는 퍼졌다가 하는 신축성으로 인하여 또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벽돌과 뭐 목재를 같이 한다거나 벽돌과 철근을 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접합부가 좀 부적절한 시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보와 제대로 붙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적절해서 이렇게 벽돌에 금이 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몰탈의 신축 및 들뜸 때문에 이렇게 금이 가기도 해요.
이건 시공상의 문제였고요. 기초가 이렇게 다르게 꺼지면, 많이 꺼지고 덜 꺼지면 이 벽 자체가 균열이 간다고 하고요. 평면과 인면의 불균형 배치도 이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약간 불균형 배치라는 것은 한쪽을 너무 길게 하고 하면 이쪽이 또 같이 꺼지고 덜 꺼지면서 같이 이렇게 될 수 있고, 처음부터 모양 자체가 불균형했다, 너무 길었다, 이런 것도 크랙의 원인. 그리고 문골 크기 및 크기 불합리. 문골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 이 문 사이는 벽 두께의 2배 이상 띄워줘야 되는데 이것이 만족이 안 되었다. 이럴 경우에도 불균형 배치, 이럴 경우에도 균열이 갈 수 있다 입니다. 어떤 피해를 보느냐, 이 금을 통해서 물 들어가죠. 외관 이상해지죠. 구조적 불안감 들죠. 그리고 균열 사이로 소음 들어가죠. 그리고 단열재 그 사이로 틈이 벌어져 가지고 단열성이 떨어지고, 이게 벽이 갈라지면서 밖에 미장재도 같이 떨어지는, 미장재라는 것은 모르타르를 편편하게 바르는 거예요. 벽에 편편하게 바르는 게 미장, 같이 떨어지는 거고요. 창호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창호가 같이 틀어지는 거죠. 금이 가게 되면.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볼게요. 다음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중에서 벽체를 구성하는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성면판, 퍼라이트판, 목모판 전부 이런 판재로 나와서요. 실내나 실외에 외장재로 쓰는 거예요. 셋 다. 그런데 이 거푸집 블록죠. 거푸집 블록. 요것은 처음부터 미음자, 기역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철근 심어서 바로바로 쓸 수 있습니다. 구조체로. 그래서 톡빈 시멘트 블록보다는 거푸집 블록조라고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이 문제를 만나면 같은 거구나 라고 보시고요. 보강 블록조에서 내력벽의 두께는 최소 6인치 이상이 나와야 돼요. 4인치가 100이었고요. 6인치가 150이었고요. 8인치가 190이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건 틀렸죠. 190도 아니고 이런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인치는 100mm인데요. 내력벽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벽돌 구조에서 벽에 보강 철근 배금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블록 구조에서 벽에 보강 철근을 넣는데요. 일단 철근의 정착 이음은 기초보나 테두리보에 한다. 이렇게 철근을 세로로 심는 거죠. 이렇게 정착을 할 때 테두리보와 기초에 묶어서 정착을 해주면 안정적인 구조물이 된다라는 뜻이었고요. 좋은 말이고요. 철근은 가는 것을 많이 넣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평면에 예를 들어서 50이라는 면적을 가진 어떤 단면적을 가진 철근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5 면적을 10개 넣는 게 나은가? 아니면 10 면적을 5개 하는 게 나은가? 라고 봤을 때는 이쪽이 낫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콘크리트를 배우면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안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콘크리트 설명할 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블록 구조. 자, 먼저 블록 구조는 지진 같은 수평력에 약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보강 철근을 사용하면 수평력에 견딜 수 있어요. 중간이 비어 있다 그랬잖아요. 자꾸 그리네요. 중간이 비어 있어요. 여기에 철근 심었어요. 그러면 횡력에 대해서 보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강 블록조는 뼈대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구조로 하고 칸막이 벽으로서는 블록을 쌓는 방식이다. 이게 지금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보강 블록조는 원래 있는 블록의 빈속에 이거를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틀리게 하려고 해서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어쨌건 틀린 말. 자, 거푸집 블록조는 살두께가 얇고 속이 비어있는 기역자, 디귿자, 미음자 안에 철근, 배근, 콘크리트 부여넣었어요. 좋은 설명, 맞는 말.
4번은 내력벽 쌓인 부분은 80제곱 넘지 않도록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블록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벽량이라는 게 나와요. 벽량. 이게 지금 보강블록조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벽량이 뭐냐면 내력벽 길이의 총합을 바닥 면적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 면적에 비해서 내력벽이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내력벽의 양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해서 내력벽의 양을 구한다. 그래서 벽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벽량은 15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40제곱미터의 공간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내력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길이를 더해보니까 61cm가 나왔어요. 61cm. 그러면 나누기를 한번 해보면 값이 1.5가 조금 넘죠. 1.5 땡땡땡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은 벽량, 내력벽의 양이 15cm per 제곱미터가 넘어간다 라고 보는 거죠. 이 값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걸 뭐 구하라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값을 외워두시면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15cm per 제곱미터 이상인데 문제에서 20cm per로 나왔어요. 그럼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력 둘러싸인 부분 바닥 면적은 80제곱 이하. 이게 지금 그 전에 나왔던 브릭, 벽돌 부분에서 같은 말이 한번 나왔었어요. 자, 문제 한번 나왔네요. 바닥 면적이 40제곱일 때 6m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얼마 이상? 1.5가 나와야 되니까. 곱하기 1.5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면 6m. 이렇게 나오고, 1.5를 외워두시고요. 이 문제는 정말 잘 안 나오는데 제가 그냥 혹시나 해서 한번 넣어본 문제. 자, 이제 벽돌로 아치를 쌓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계고부가 있는데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잖아요. 이것을 일자로 쌓아버리면 이렇게 허공에 쌓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냐면 인방돌을 얹고 그 위에 쌓으라고 하죠. 근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계구부 위쪽을 아치로 쌓아버리면 인방돌 없이도 충분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치의 종류를 4가지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본 아치, 사다리꼴 모양으로 공장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거예요. 줄눈이 깔끔한 일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 좀 다르네요. 막 만든 아치. 우리 벽돌은 네모나잖아요. 이것을 우리 목수 아저씨가 이렇게 따갠 거예요. 현장에서 요렇게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쳐내서. 보통 벽돌을 아치처럼 다듬어 사용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막 만들었대요. 그래서 막 만든 아치. 자, 거친 아치는요, 아치를 쌓는데 이 네모난 거를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줄눈이 사다리꼴이 되는 겁니다. 줄눈 형태가 쐐기 모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거칠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거친 아치라고 하고요. 아치가 넓을 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층을 두어서 아치를 쌓는 것. 그것이 반장별로 층을 겹쳐 쌓은 아치를 층두리 아치라고 합니다. 이 4가지 구분하시고요. 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 볼게요. 아치는 조적 벽체 출입문 상부에 버팀대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눌렸을 때 꺾어지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하지만 터널처럼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주면은 하중이 발생해도 밑으로 꺼지지 않고 잘 버티게 돼요. 그리고 아치에는 압축력만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학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걸 뽑아내거나 할 일은 없잖아요. 당길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누르는 힘만 작용을 하고요.
아치 벽돌을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은 본아치, 원래 아치잖아요. 층두리 아치는 너무 넓어서 반장씩 겹쳐 쌓은 게 층두리 아치입니다. 아치의 종류에는 평아치, 아치인데 약간 편편해요. 그리고 반원 아치, 그리고 결원 아치. 원은 원인데 조금 결손된 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아치 벽돌을 특별 주문한 것은 원래 그 아치 모양, 본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벽돌조의 거의 마지막으로 백화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별로 안 좋은 현상이라고 머릿속에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은 시멘트 중에 생석회에 수산화 칼슘이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반응을 했어요. 해서 백색의 미세한 물질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 붉은 벽돌 쌓을 때 안에 이렇게 몰탈 넣잖아요. 이 몰탈 안에 시멘트 성분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성분과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반응을 했대요. 그래서 이 붉은 벽돌에 하얀 눈물 같은 걸 흘려요, 애가. 그것이 백화현상입니다. 대책과 제거 방법이 있는데 일단 뭐 대책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화현상이 뭔지를 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부착력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